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 공공아파트는 10만 1,96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 적지만 5년 평균보다는 11% 늘어난 수치로 서울은 13,837가구, 수도권 전체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적은 6만 63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LH는 환경부가 발주한 가상 물리 시스템 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통합관리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4년간 313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지능형 물관리 국책 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물 공급과 처리, 친환경 물 순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실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이달 9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강북권이 96.5로 강남권의 94.2보다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의 여파가 서울에까지 미치면서 이제는 물도 안심하고 마실 수가 없게 됐는데요. LH가 앞으로 4년간 스마트시티의 물 관리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서 연구된 기술은요, 세종과 부산, 대구 등 스마트시티의 국가 시범도시에 우선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증 생기신다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먼저 모셔볼까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일부 지역이 꿈틀대면서 오늘 대표님께서 강남권 용산 랜드마크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그 거래 바닥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 3월 달에 거래가 급매 위주로 되면서 4월 달, 5월 달에는 또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강남권역의 구축이나 중축 아파트 중에서도 실거래가 가능한 중대형평의 아파트가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에 가격대를 넘어가는, 즉 신고가가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남권 용산 랜드마크 아파트 신고가 행진 계속 될까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은요. 서울의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바로미터는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강남권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속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 서초구의 반포동,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도 중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반포권역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최고가 한강변의 아파트로서 가격대를 선도를 한다고 보시면 뒤에 바로 있는 레미안 퍼스트지, 입주한 지는 한 10년 차가 좀 넘어가고 있지만 대단지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50평대 평형이 38억의 실거래가가 돼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거의 6천에서 7천 가까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초 강남 송파권역의
버금가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의 이슈가 살아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50평대 아파트도 32억에 5월 달에 거래 신고가 됐고요. 바로 옆에 있는 GS 자이 아파트도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 목동의 트라펠리스, 그러니까 구도심 양천구 구도심의 아파트에서도 가장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트라펠리스도 지금 16억대로 거래가 되었고 합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한강변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강남권역, 특히 한강변 쪽으로 마용성 지역들, 최근에 이 여의도권역의 MBC 사옥의 개발, 복합 개발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승, 또 목동 아파트 아직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런 이슈가 살아 있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대장 지역 종목들은 이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면서 전고점 전에 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3, 4월 달에 급매물 위주로 해서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거래가 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에 단지한 매수 심리가 이 용산권역과 한강변, 마용성 지역, 여의도권역이나 목동 지역 등 이렇게 입지가 뛰어나고 개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거래가 살아나는지 또 일반 아파트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격대가 올라가는지를 꼭 살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 입지가 뛰어난 이 서초, 강남, 송파의 랜드마크 지역들의 아파트들, 이런 재건축 아파트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마포권역에서도 이 마포역과 공동역세권역의 대단지, 또 역세권 중심, 또 한강변 쪽으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남 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이 동부이촌동, 또 개발 이슈가 살아있는 한강로 지역, 또 원효로 라인 쪽,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 또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동부이촌동의 가격 상승폭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쪽도 트리마제를 비롯한 이 서울숲 역세권역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그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요. 성수역과 지역 중심으로 한 구축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들, 또 성수 전략지역 정비구역도 매매는 많지는 않지만 시세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산권과 여의도권 통합 개발뿐만 아니고요. 지금 랜드마크 파크원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주변 지역에 MB 사옥의 건축들, 또 여의도권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의 이슈들, 또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고 향후에 상업지의 종상향으로 인한 초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도 많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남권을 대표하는 목동 라인 또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이슈에 따른 가격 상승, 또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역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격 상승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역적인 강남권과 한강변 쪽, 또 목동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슈들이 살아있고 전통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으면서 실거주뿐만 아니고 투자자들이 선호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서울의 집값 바닥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섣불리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는 저금리, 특히 미국 또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에서의 저금리. 특히 최근에 보시면 이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풀고 있고요. 올해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SOC 상업에 대한 투자들, 또 GTX AC 노선, C노선, 또 B노선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건너뛰고 개발을 한다. 또 뭐 3기 신도시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으로 해도 앞으로 3, 4년 내에 거의 80조, 90조 가까운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거래되는 지역 자체가 마포권역, 강남권역과 용산권역은 중대형 평형, 마포권역 위주로는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이할 사항은 실거래를 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거기에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 수요와 맞물리는 그런 지역과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그런 대응책으로서 부동산의 자산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해서 투자금도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좋은 입지,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치,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지가 뛰어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 또는 역세권 개발 계획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이런 투자 가치, 실거주뿐만 투자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의 재건축 단지 그리고 용산과 한강변 등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부동산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제 6월이 마감이 되고요. 7월 달부터는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는데요. 하반기에도 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인하 또 경기의 부양책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 가지 앞으로 하반기의 장세를 좀 예상을 해드리면 경기에 대한 불확성이 굉장히 크고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거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서울권역의 핵심 입지는 희소가치,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가치, 또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재건축은 막고 있지만 재개발 사업지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 위주로는 경기 부양책과 또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자금과 앞으로 개발 가치, 미래 가치,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불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최고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규모 역세권 개발 계획들, 삼성동 또 구로구 아니면 광운대 역세권이나 동서물 터미널 또 용산 역세권 개발, 국제업무단지 사업 개발 계획들이 살아있는 용산권 등이 있겠고요. 이런 서울권역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나 계획이 돼 있는 지역들, 또 직주근접이 가능하면서 한강변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의 가치, 또 입지의 탁월한 가치들,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국제업무단지 사업들이 앞으로 실행될 용산권역이 투자의 1순위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이죠.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첫 번째 정보는요. 바로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요. 가격도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은 약 3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구 용문동의 준공 예정입니다. 자, 일단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앞서 앵커님께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요. 용산 역세권과 효창공원 역세권을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입지 가치를 말씀드리면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또 아래로는 용산 역세권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1가 효창동 라인, 원효로 2가 용문동 라인, 또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효창공원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가치, 또 국제업무단지 지난주에도 또 기사가 났지만 용산구청장님께서도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까지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향후 국제업무단지와 이 서부이촌동과 한강변 개발 계획들, 강남권역에 GBC가 있으면 용산권역에는 현대차 부지의 복합 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또 KT 부지라든지 전자상가 사업 계획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1가, 2가 용문동, 3, 4가 라인은 지금은 저평가돼 있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큰 이슈 개발 사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용산권역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보다는 서측편, 서계청파동 라인부터 원효로 라인이 투자 가치는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투룸이고요. 효창공원암역과는 5분 거리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자, 용산구 용문동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랑거리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면은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복합 개발 계획도 나와 있고요. 향후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6호선, 경의선, 용산 역세권, 다중 역세권이고 지금은 수요 자체가 숨죽여 있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폭발적인 임차 수요와 투자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용산권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국제업무단지 또 주변 지역의 상업 업무시설들 또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복합 업무시설, 미군기지의 개발 계획들이 살아있겠고요. 또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공원과의 사업들, 또 교통편으로는 신분당선의 GTX A노선, B노선, 또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들, 다양하고 큰 개발 사업들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용산은 역시나 기대되는 소식들 정말 가득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준공 예정인데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올해 가을에 입주할 매물로서 용산구 용문동 원효로 2가 라인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4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 5천만 원대라는 정말 용산권역에서 투룸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매물은 찾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가치 또 향후에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 가치로 인한 용산권역의 국제업무단지,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아파트, 소형평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입지와 투자 가치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를 많이 품고 있는 만큼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도 세워보죠. 네, 용산권역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기적인 시세 차익 보실 지역이 아니고요. 용산권역 원효로 라인의 개발이 정말 된다고 했을 때 예상 아파트의 시세는 지금 신규 아파트가 15억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발 계획이 정말 실현화됐을 때는 거의 20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 따라서 단기적인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갖추고 미래 가치로 인한 지속적인 임대가와 지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투자할 수 있는 개발 가치 지역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와 꼼꼼히 지역 살펴보시고요. 한 군데 한 지역 매물만 보실 게 아니고 원효로 라인, 후암동, 청파동 라인에도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꼼꼼히 지역적인 분석, 매물 분석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권역의 큰 시세 차익 분명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구 용문동에서 신축 투룸 함께 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정보는 바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네요.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가격도 만나봐야겠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되네요. 자, 신촌역 3분 거리에서 준비해 오셨어요. 정말 젊음의 거리인데 소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 매물 입지가 정말 타고납니다. 그 마용성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2호선과 신촌역 또 경의중앙선 신촌역을 도보로 3, 4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역 대로변에 있는 매물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 바로 주변 지역에도 최고가 아파트들 또 상업 업무시설로 계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 또 투룸주택에 없는, 신축주택은 아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서의 희소 가치가 살아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8차선 대로변의 주상복합 내에 있는 초고층, 가장 좋은 로얄층에 있는 투룸형 주택으로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는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와 입지 분석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상권이나 호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마용성 지역 중에서 마포권역이 뜬 이유는 뭐냐면 지하철 2호선이라는 탁월한 역세권, 또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역, 사통팔달 어디든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이 대표하는 지역이고 그러면서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프라 시설들이 잘 바뀌고 있는데요. 마포 중심상업지 더블 역세권역의 높은 개발 가치를 들 수 있겠고요. 신촌 대로변 주상복합 투룸 주택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또 3, 4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고 안정적으로 높은 월세 최소한 1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포권역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의 상업 업무시설들, 주거시설의 개발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강변의 다양한 문화시설 개발 계획들, 그 이외에도 인프라 시설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 좀 노후화된 이런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새로운 상업 업무시설로 바뀌고 있는 도심 재생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 임차 수요, 투자 수요로 인한 꾸준한 지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만나봤습니다. 아현 뉴타운 그리고 아현 뉴타운 개발과 월드컵 대교가 뚫리는 소식까지 큼직한 소식들 만나봤는데 이제 투자 금액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가격도 경쟁력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3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4천만 원대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 월세로 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1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권역은 상업지 대로변에 이런 투룸 주택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고급 주택의 희소가치, 소형 주택의 희소가치뿐만 아니고 역세권 또 업무단지,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다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3분 거리에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와 세미나 정보까지 확인하시죠.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8,500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촌역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이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래 전화번호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까지 좀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지창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저희 어떤 정보 만나볼지 기대가 됩니다. 각각 어디에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만나볼 물건들은 종로 5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3베이 구조의 소형 아파트고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을 끼고 있는 2호선 신대방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특징이 다른 유형으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지창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네요. 자,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6층 중에 9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1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두 가지 모두 다 준공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아파트 유형입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에서 특별히 가져와 주신 것 같아서 소개와 입지 함께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물건은 종로 5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3베이형 소형 아파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종로 5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대문역 1호선, 4호선에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있는 이런 자영업자라든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업무지역 종로라든가 을지로라든가 퇴계로에 있는 업무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보나 어떤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 역세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52.8제곱미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베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 방과 거실, 방 이렇게 3베이 구조로 돼 있고 대부분의 유닛들이 채광이라든가 어떤 뷰가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총 16층 중에서 9층인데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2개 동으로 이루어져서 나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들이나 이런 어떤 집적 효과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감도인데 일단 2개 동으로 위치를 해 있고 여기서 도로를 한번 보시면 전면부가 20m, 8m, 6m 대부분의 도심 내의 상업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12m 이상 많은 도로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다 찾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 20m, 8m, 6m,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상업지역은 거의 대부분 도심 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구조인데 본 매물은 특별하게 좀 그렇게 돼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베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총 16층 중에서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서 9층이기 때문에 3면이 다 채광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도심 역세권에 있으면서 교통과 채광 그리고 어떤 업무 지역까지 굉장히 좋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내외부는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는 전체가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인들이 어떤 고소득 임차인이라든가 굉장히 높은 눈높이가 높은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전이라든가 가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브랜드 있고 이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지 않으면 주변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내 외부 마감재에 대한 고급성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CCTV,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이 혼자 지내더라도 몸만 와서 아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삼으로 보시면 거실이라든가 욕실이나 이런 곳은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일단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 입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가 1호선역에서 도보 3분,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동대문역 1, 4호선에서도 도보 5분,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동대문 상권에 있는 고소득 임차인들이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고 동대문 패션타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도매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시작을 하고 소매는 낮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나 신축이 더 부족하다는 거. 신축이 부족한 이유는 도심 내에서도 상업지역이지만 굉장히 토지 수요가 굉장히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기존의 어떤 오래된 임차인들 명도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도심 내에서는 굉장히 신규 공급이 어렵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 매물에 있는 위치에 입지를 하게 된다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가 보통 6천 명 정도.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는 굉장히 틀린데요. 상주 인구는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인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임차 수요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패션타운 내에는 보통 상주 인구가 4만 명 정도로 항상 상주 인구가 있기 때문에 본 건물 위치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동대문 시장 내에 있는 고소득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3베이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아파트의 세 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바로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에 지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개발 호재 한번 보실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 내에서 특히 사대문 안에서는 대규모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패션타운 내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가 됐고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좁고 도심 내에서 어떤 그 컨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이전을 하고 본 경찰청 기동본부에는 패션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예정을 지금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미 공병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2,000평과 7,000평인데 도심 내에서 이런 대규모 부지를 어떤 확보해서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부지들이 개발이 된다면 본 물건에 위치한 가치 상승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한번 보시면 총 크게 8개의 구역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로 169개의 소규모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고 개발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개발이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전체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보통 650에서 800%까지 대부분 주상복합 스타일로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모든 어떤 건물들이 이런 그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옴으로써 최근에는 서밋타워가 5,000명 정도 대우 직원들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향후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완료가 됐을 때 이런 주상복합 스타일의 대규모 특별계획 부지가 완료가 됨으로써 본 건물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소식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종로 5가역에 있는 3베이형 소형 아파트고요. 가격은 3억 4,800만 원이고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에는 3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매매 사례,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매매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에 적용이 되고 본 매물 가치 도심 역세권 내에서 소형 아파트라든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감정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이 혼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이런 소형 물건들 역세권 내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계속해서 해년마다 상승을 하고 건축 자재들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공급 부분에 있어서 토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토지대도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서 그래서 향후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 본 매물 3억 4,800만 원에 전용 12평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보이고요. 일단 전세를 예상을 할 때는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요즘 대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실 때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곳 종로구에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종로 5가 신축 아파트 3베이고요. 소형 아파트입니다.
일단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도심 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주 인구 6천 명인 서울대 병원과 4만 명인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그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임차 수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도심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지만 매입이 어렵고 명도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공급이 부족한 만큼 신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봤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였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지창환 소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정보는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이네요. 2호선 신대방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방 1개, 거실과 욕실, 주방의 복층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총 11층 중에 7층에서 함께할게요.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1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7,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점차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저희 소개와 입지 분석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2호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하철 노선 중에서 내선 순환이면서 2호선 역세권 주변에서는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토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공급가는 올라간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대방역,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홍대라든가 강남으로 가는 굉장히 중간에 있고 신림역 바로 다음 역이 신대방역인데 강남역까지 보통 20분 내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매매가라든가 전세가나 임대가가 굉장히 높지만 강남권 수혜를 입으면서도 굉장히 근접한 신대방역에서는 금액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로 바닥에다가 복층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있어서 여자분들 대부분 옷이라든가 신발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납될 수 있다는 거, 넉넉한 공간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 1개, 거실, 욕실, 주방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1층 중에서 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조감도로 한번 보시면 7층에서 한번 보게 되면 난곡 사거리 상업지역에서 신림역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난곡 사거리는 상업지역이고 신림역까지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라서 7층 높이에서는 대부분 신림역까지 어떤 신림역까지 최강이라든가 전망이 대부분 확보가 된다는 거. 6차선 대로변의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차량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강남 순환로라든가 시흥대로나 이런 그 순환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 가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지역 위치를 다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구로 디지털 1, 2, 3단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임차 수요들이 깨끗하고 이런 곳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근접한 곳에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임차인들이 잠재돼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 외부 마감재, 대리석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어떤 가정 가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 특징을 한번 보시면 화이트 톤의 우드 톤의 이런 조명으로 어떤 그 카페나 집에 갔을 때 카페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1층에도 이런 베드가 있고요. 그리고 복층에서도 침실에서도 보시면 수납 공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다는 거. 복층형이지만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도 붙박이장들이 있기 때문에 옷이나 이불이나 이런 큰 짐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1층에도 업무시설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아주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시면서도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고, 욕실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아파트 24평에 버금가는 그런 마감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좀 따져볼게요. 정확하게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입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난곡 사거리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순환로나 시흥대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있는 1, 2, 3단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들 한번 임차인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림 봉천 터널이 공사 중이어서 향후 보시면 강남 순환로를 접근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5년도에 지역 균형 발전으로 서울 시내 10개의 어떤 그 경전철을 확충하기로 했고, 그 중에 하나인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착공 예정인데, 다음에서 보시는 신림선과 나중에는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서 신림선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대학교와 색강역을 연결하는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전철이나 2호선 교통에 있어서 남부 쪽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좋아진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적으로는 강남으로의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거기다가 철도 호재가 돋보이는 곳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본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2호선 신대방역 복층형 오피스텔이고요. 금액은 1억 7,800만 원이고 강남권은 굉장히 비싸지만 똑같은 입지와 어떤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채광이라든가 조망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세로는 1억 5천에서 1억 4천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 투자 시에는 약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대출을 진행하실 때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통 호재를 특히나 많이 품은 곳은 아무래도 가치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보시면 일단 2호선이라는 거, 2호선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홍대 쪽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겠고 도보로 한 5분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 봉천 터널이 개통을 함으로써 강남 순환로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인데 경전철 중에서 난곡선이라든가 신림선 등이 현재 공사를 하고 공사가 예정 중이므로 2호선과 경전철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개발에 대한 가치 상승까지 엿볼 수 있다는 거. 현재는 2호선이 있지만 난곡 사거리로 난곡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고 임차인들 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로 디지털과 가산 디지털에 있는 1단지, 2단지, 3단지에 있는 약 2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의 임차인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교통이 좋고 임차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본 물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가 아주 접근성까지 좋은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소형, 서울 시내에서 지금 소형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 물건이 싸게 나온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싸게 물건은 나오지 않고 토지가와 건축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원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소형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어차피 대단지에 84제곱미터가 벌써 강남권에서는 20억을 넘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소형 투자를 하신다면 도심권 내에 있는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향후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곳에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곳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이 약간 혼용된 그런 식의 감정 평가를 일단 보신다면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특히나 철도 호재가 돋보이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1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창환 소장님께서 또 무료 세미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1:1 무료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168번 아래 같은 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소장님의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익한 정보로 함께해 주신 지창환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023153-21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